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교재에 154쪽 펴시고, 자, 우리 용도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비었죠.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못하는 곳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라는 말만 알면 돼요. 시가화. 시가화가 무슨 말입니까? 시가지 형성. 시가지가 형성되려면 건축을 해야 되겠죠.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것은 시가지 형성이나 건축을 조정하는 곳입니다. 왜냐? 이곳은 장래에 개발을 할 건데 지금은 당장 개발 못합니다. 그런데 장래 개발에 방해되는 지금 현재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을 막는 제도가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에 옛날에는 그 유보기간 5년, 10년 이런 거 물었다 그랬죠. 요즘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이 어떤 것이며 들어갈 수 없는 건축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 묻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십 가지를 다 외워야 되느냐? 이 과목은 외우자 하면 끝이 없어요. 외울 것이 수만 가지 있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것이 뭐냐? 장래 개발을 위해서 지금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어쩔 수 없이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 있죠. 그런 시설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거기 3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 데가 있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거기에 밑줄 치시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줄칩니다.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까지만 줄치고 대한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도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거기 확정이 됨으로써 지정 변경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곳이다. 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자원을 보호에 방해되는 시설들, 특히 오염원이 배출되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럼 먼저 아셔야 될 말이 수산자원이 무슨 말이에요? 수산자원. 수산자원. 자, 우리 각종 어패류를 말합니다. 생선, 물고기, 조개류 이런 거 있죠. 어패류. 자, 바다나 이런 데 생산된 각종 어패류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자, 공유수면, 바다 같은 데를 말하죠. 자, 그 인접 토지에 이게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럼 수산자원 보호 지정이 되면은 자, 용도구역은 항상 별도 기준이 있다 그랬죠. 여기도 별도 기준이 있어요. 별도 기준이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자, 그럼 이 법에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 내용은 수산자원 보호에 방해되는 시설, 특히 오염원이 발생되는 시설을 여기에는 신축을 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겠다 이것이.
오염이 발생되는 시설. 또 기존의 이런 시설들이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제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산자를 보육성하는 것이 수산자 보호구역입니다. 자, 그럼 옛날 시험은 뭐 물었느냐? 누가 지정하느냐 물으세요. 누가 지정합니까? 앞으로 시험에서는 이거 묻겠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뭐며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뭔지 수십 가지 뭐 한 문제 맞추려면 최소 수십 가지 보통 수백 가지 외워야 한 문제 맞춥니다. 그걸 외우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야지. 그럼 시험 출제는 이 부분 낼 때 어떻게 내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 찾아라 하면은 오염이 발생되는 시설 찾으면 되죠. 그럼 쉽게 맞춰요. 그런데 나는 꼭 공부를 할 때 외워야 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남해안에 가면 돼요. 남해안에 이렇게 섬과 섬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양식장이 있으면은 이 바다와 인접 토지에 이걸 지정합니다. 자, 여기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자, 바다에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이 배출되는 시설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도록 하겠죠. 뭐 공장, 폐수시설. 자, 그리고 기존의 주택 같은 것, 기존의 건물 같은 것은 상당히 규제를 심하게 합니다. 자, 여기는 어촌 지역이니까 화장실이 어떻습니까? 재래식이죠, 대부분.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재래식 못해요. 기존의 화장실 전부 다 수세식으로 다 바꿔야 돼요. 예. 그리고 바다에는 화장실이나 각종 주택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바다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정화조 시설 다 갖춰야 돼요. 상당히 규제 심합니다. 자, 그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차를 타고 주말에 놀러 가죠 이런데 앞에 양식장도 보이는데 또 그런 데 가가 횟집에 가. 묵고 나면 뭐 합니까? 바가지 온방 쓰죠. 예. 해안살에 얼마? 뭐 자연산이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30만 원, 40만 원씩 받아요. 예. 여기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 중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수를 그냥 보낸다, 못 보낸다? 정화조 돌려야 되죠. 그 전기료, 필터 값 이런 거 하면은 한 달에 정화조에 밑에 들어간 돈이 500만 이상 들어갑니다. 그 이제 음식값이 다 포함이 되야 되니까 음식값이 어떻습니까?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가서는 안 먹습니다. 먹자 하면 다 데리고 저 다른 데 가서 먹어요.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남해안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수산자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여기 발생되는 수산자는 보육성하는데 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거제, 통영 이런 데 가면은 굴 생산 지금 곧 되지요? 굴철이에요. 자, 이 굴 생산을 하는데 이 굴은 미국까지 수출합니다. 예. 그럼 미국에 어디서 온다? FDA에서 와요. 식품안전처. 여기서 와서 검사 다 합니다. 조금 더 오염되면 수출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 주민들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외국에서 와서 다 검사합니다. 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굴 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요는 접시에 굴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놔놓고 이거 3, 4만 원씩 받습니다. 하나에 몇천 원씩 받아요. 유럽은 말도 못하게 비싸죠. 예. 굴 하나에 뭐 만 원씩이를 받아요. 예. 그만큼 여기서 전 세계 굴 공급 가장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표적으로 이걸 지정해 놨어요. 예. 그래서 수산자는 보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습을 하실 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요거는 막 외워요. 해양수산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고, 이제는 시험의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고 어디다? 여기에요. 구체적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수산자원에 발생되는 오염원이 발생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이런 걸 이제 묻게 되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아라. 들어갈 수 없는 거 찾아라. 네. 그렇게 학습 포인트가 많이 달라졌어요. 자, 그 밑에 4번에 도시자연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 밑줄 치시고, 자,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줄칩니다.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줄치고, 자, 도심에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옆에 서세요. 공원화를 하겠다. 자, 공원화를 위하여 줄칩니다. 도시적 간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줄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도시군관 결정으로 지정 변경되는데, 자, 거기에 도시간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무슨 말이에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 산림 상태가 양호한 산지. 그 뜻이에요. 그나마 우리 산림 상태가 양호한 산지에 공원화를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 자연 공원구역이다 하는 것은,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자, 이걸 지정하는 목적은, 자, 식생이 도심에 있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자, 도시 밖에는 지정한다, 안 한다? 못해요. 어디에만? 도시 안에. 도시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그나마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에, 자, 공원화를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별도 기준이 있겠죠. 자,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에요. 이 법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지정이 되는, 적용되는 별도 기준입니다. 이 법의 가장 핵심 사항은, 자, 공원화에 필요한 편의시설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건축물은 아예 여기는 신축 자체가 안 된다. 금지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옛날 시험에서는 도시항 공무원 물 때 이거 묻다. 시도지사 대도시항이 지정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묻겠습니까? 이거 묻겠죠. 다음 중 도시항 공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 것은 1번 주택.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일반 건축물 안 된다 그랬죠? 근린생활시설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애들 놀이기구, 그걸 유희시설이라 합니다. 유희시설? 이건 들어가 되겠죠? 그 유희시설이 다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지금 동영상에 보면 다 엉터리예요. 한마디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얘들 뭘 가르치냐, 이 말이야, 사람. 완전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만 가르치냐. 시험은 그렇게 안 보는데. 자, 그래서 결국
공원화에 필요한 편의시설들, 애들 놀이기구, 그걸 유희시설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유원지에 들어갈 수 있는 각종 시설들, 이런 거 위주로 물어볼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럴 때 쓰는 거다. 그럼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 대표적으로 우리 서울에 가면은 남산공원 들어봤습니까? 서울 도심에 있는 남산공원 아시죠? 거기에 이게 되어 있어요. 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산공원에 가보시면은 자, 각종 유의시설들이라든지 편의시설들 정도만 있지. 거기 주택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어쨌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든 그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 건축물들은 외에는 건축을 못하도록 상당히 개발을 어떻게 한다?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옆 페이지 가시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참 말이 그냥 어렵죠.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자, 거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란 말이 있죠. 그거 X. 잘못된 말이에요. 저기다가 이렇게 바꾸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이로 바꾸세요.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했는데 지금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그게 줄칩니다. 복합적인 토종을 정진시켜. 그게 밑줄 치시고. 자, 그거 있습니다. 복합적인 토종을 정진시킨다는 말은 복합개발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복합개발을 정진시켜 이 뜻이에요.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과 주변 지역 전부 일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개정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에 자, 우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자, 공업지역 같은데 이걸 지정합니다. 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데 복합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해요.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과 결정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것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 같은데 이미 개발이 된 곳이에요. 여기에 복합개발 같은 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풀어봐야 돼요. 자, 입지라는 말, 규제라는 말, 최소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입지하면 뭡니까? 입지가 무슨 뜻이에요? 땅에 뭐 세우죠? 건물을 세우죠. 입지라는 것은 자, 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 그래서 시설물의 이런 부지. 규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모든 토지에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예. 용도지역 등의 규제를 말합니다. 용도지역 등의 규제를 최소는 무슨 말입니까? 자, 최소라는 말은 자, 여기에 규제를 없애겠다는 뜻이겠습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없앤다는 뜻입니다. 규제를 최소화, 될 수 있으면 없애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최소화해서 복합 개발을 촉진하는 곳을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설물의 부지에 용도적 등 규제를 없애서 어떤 개발? 복합 개발 촉진하는 거예요.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도입한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럼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도입 배경.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가야 돼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내건 정책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 정책이라는 것이죠. 자, 이 혁신도시 정책은 우리나라의 서울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 경제의 중심이 서울에 다 모여가 있어요. 서울 면적은 울산보다 작다 그랬죠. 그 좁은 곳에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어 가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산시키는 정책이 혁신도시 정책이에요. 그래서 공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혁신도시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공기업 본사 중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으로 다 분산시켰어요. 이 정책에 따라서. 울산 강릉시에서는 어떤 공기업이 왔습니까? 근로복지공단, 대한석탄공사, 석유공사인가, 우정사업본부, 거기 왔어요. 좋은 기 왔다, 떨거지가 왔다. 그렇죠, 떨거지가 온 거예요. 예. 그래도 떨거지라도 줬어 다행이지. 창원에는 떨거지도 안 줬어. 그러면 좋은 공기업은, 우리나라 제1의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어디 갔을까? 강주로 갔죠. 전라도 강주로. 그럼 2등 한국토주택공사는 진주로 갔죠. 진주. 3등 한국도로공사는 경북 김천으로 보냈어요. 예. 하나씩 하나씩 보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다 내려오게 돼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은 문현동에 금융혁신도시센터가 굉장히 크게 지어놨는데, 그래서 금융기관이 왔다 갔다. 우리나라 제1의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이죠. 부산은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금융기관의 본사들이 아직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수용하기 위해서 그 큰 혁신도시를 만들어놨는데 텅텅 다 비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서 지방으로 공기업 본사를 이전합니다. 이전한 데 드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이 문제다. 이전에 돈이 드니까.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이 비용 충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린벨트가 아니고, 이 비용은 공기업에서 부담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부담을, 예를 들어서 한전부터 예를 들어 봅시다. 한전. 자, 서울에 한전 본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한전 본사에, 여기에 한전 본사인데, 이 시설과 부지가 4조 원이었어요. 4조 원. 감정가가. 이걸 팔아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 한전은 전라도 광주로 이전해가고 이걸 팔라고 내놨는데 10년이 지나더라도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죠. 비용 지급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더라. 기업에서는 살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이제 알아보니까 이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기업에서 일반 주거 지역을 있는 한전본사 부지를 매입을 했다. 4조 원 주고. 자, 일반 주거 지역에 맞게끔 적합하게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부지의 활용 가치가 높다, 낮다? 주거 지역이니까 아파트밖에 못 짓죠. 자, 그러니까 땅값이 얼마? 4조 원. 그럼 34평짜리 여기 하나 분양받으면 100억대가 나옵니다. 땅값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활용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매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10년 넘도록 매입이 안 돼요. 자, 결국은 이 정책 때문에 결국은 이 공기업 본사 서울에 있는 부지를 팔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뭐다? 이 제도예요. 이걸 도입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 8, 9년 전에 자, 여기에 자, 한전본사 부지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적해 줄게. 그러면 각종 규제가 없어진다 그랬죠. 최소가 되어서 활용 가치가 어떻다? 높아지기 때문에 복합 개발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라고 법을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관심 있는 대기업은 여기에 이 입찰에 적극 참여하십시오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그해 8월 17일 날 이 한전 본사 부지를 입찰에 경쟁 입찰에 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대기업 다 참여했는데 삼성과 자, 현대자동차가 2파전으로 갑니다. 삼성에서는 8조를 써놓고 입찰 금액은 현대자동차는 10조 5천억을 써놨어요. 여기 낙찰됐겠죠? 네. 그러면 거의 3배 가까이 줬어요, 이 땅을. 자, 그러면 비싸게 샀다는 말이 많았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자, 그래서 이 부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니까 상업지가 되지요. 벌써 그러니까 땅값이 20조가 되어버려요. 입찰가가 공시가격입니다. 이제 상업지 바뀌었으니까 20조가 되죠. 여기에 규제가 있다 없다? 아무 규제 없어요.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복합센터 120층짜리 복합센터를 지으려고 정부에 질의를 하니까 정부가 하는 말이 여기는 규제가 없다. 너 그거 짓고 싶다 지어라. 10동을 지어도 된다. 아, 그런다. 그러면 하나 더 짓자. 트윈 빌딩이 들어갑니다. 120층짜리. 이 복합센터는 건물 하나가 도시입니다. 그 안에 주택, 고급주택, 상가, 사람이 사는데 모든 편의시설이 여기 다 들어가요. 자, 두 개 다 합치니까 자산 가치가 다 입주를 한다는 전자에는 40조가 되었고요. 현대자동차 얼마 벌었습니까? 예. 여러분 1조 있습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정부 정책에 따른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책은 좀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됐어요. 예. 무리한 정책을 하니까 비용이 드는 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입주규제 최소구역 제도입니다. 기업에 엄청난 특혜 주고 그리고 기업 자산을 공기업 자산은 매각을 시킬 수 있도록 결국은 기업에게 특혜 준 거하고 맞바꾼 거죠,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거 2020년까지만 유효하고 2021년부터 없애기로 했어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연장하고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도입 배경. 결국은 입주자 최소구역이라는 제도는 원래 취지는 시설물의 부지에 있는 각종 용도적 등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예요. 규제를 최소화해 주는데 누굴 위해서 규제를 최소화해야 되느냐? 국민들을 위해서 규제를 최소화해야 되죠. 그런데 이 제도는 실제로는 기업에게 턱해 주는 데만 거쳤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또 여러분 시험에 잘 노느냐? 예, 잘 놉니다. 예. 그러면은 뭐가 잘 노느냐? 거기 입주대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에 거기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들어가 있죠. 그걸 잘 물어요. 어디다 지정할 거냐? 자, 입주대 최소구역 어디 지정합니까? 요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 1번.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같은데, 그건 한마디로 상업지역을 말하죠. 그 도시의 상업지역. 자, 그 다음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주거지역도 될 수 있고 상업지역도 될 수 있고 공업지역도 됩니다. 특히 거기 항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항만 같은 건 대부분 공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 이상 노선의 교차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죠. 자, 대중교통 결절지다라고 되어 있죠. 대중교통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 저게 공업타 로타리 아십니까? 저런 곳. 저런 곳에 1km 내니까 다 상업지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블량 건축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주로 상업지역 같은 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상업지역 같은데 오래된 상업지역은 헐고 재개발해야 되죠. 재개발을 하려니까 영업보상이나 하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럴 때 지정하는 것이 여기에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 같은 걸 지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6번의 기억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데 이는 공업지역이죠.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오래된 주거지역을 말하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 근린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오래된 주거지역 같은 데를 말합니다. 그럼 이런 곳에다가 이걸 지정한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곳이 오래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돼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럼 난주 시험에 올 때는 영택도 하는 것이 옵니다. 알겠어요? 예. 개발 제한구역이 논다든지, 자, 자연 녹지지역이 논다든지, 개발이 안 된 곳 있죠? 그런 걸 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뭐 밑에 2번이나 3번이나 이런 내용은 지금 뭐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시고 용어 뜻만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법에 나오는 이런 용어,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보호구역, 입지기재 최소구역,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요즘 시험은 누가 지정하느냐, 그거는 옛날 시험이고, 요즘에 묻는 건 다 수산자원 보호지역되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 이런 구체적 사항을 묻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 외우면 안 된다. 외울 수도 없고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5번에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게 1번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뭐 여러분 공법에서는 엄청 자주 등장하는 용어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지금도 10년 전입니다. 자, 어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재수를 했어요. 공부를 한 3년인가 4년 했는데, 3년, 4년 공부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모르더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자,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모른다는 것은 첫째는 그분이 잘못이 아니고 앞에 서 있는 강사 잘못입니다. 강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모르니까 여러분 듣는 여러분이 지구 단위 계획을 같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은 줄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 예까지만 줄치고 일부란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대하여 토종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환 환경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한 종류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지구 단위 계획. 단위 계획이에요, 단위 계획. 특정 단위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구라는 단위 계획이다 이 뜻이. 지구는 무슨 말입니까? 지구. 자, 우리 용도 지구 배웠죠? 보완된 기준 적용하는 곳이에요. 자, 그 지역의 전부 다가 지구입니까? 지역의 일부입니까? 일부예요. 그래서 지구라는 것은 지역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다 하는 것은 지역의 일부 단위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 지역이다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말하느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말합니다. 일부. 그럼 도시군 계획은 수립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 단일 행정구역이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지역을 말합니다. 의 일부의 일부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지역의 일부 단위 계획이고 이때 지역은 단일한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그럼 단일한 행정구역 일부의 단위로 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이런 옵니다. 시 전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시 전부 안 되죠. 그렇게 논단 말이에요. 시험 계속. 시나 군적이나 뭐 광역시나 특별시의 일부 지역에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일부 지역을 어떤 목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느냐? 자, 첫째,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일부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고 일부 지역의 미관을 개선시키고 일부 지역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이 뜻이죠. 자, 그럼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려면은 자, 개발을 해야 될까요? 보존을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토지용 합리화한다는 말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효율성을 높이려면 뭘 해야 돼요? 개발. 일부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려면 개발해야 돼요. 미관을 개선한다는 것은 그 지역을 보기 좋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개발해야 돼요. 양호한 환경 확보하려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일한 행정구역의 일부 지역에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을 실행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개발을 실행하는 계획. 이 계획이 발표되면은 이런 목적 달성하기 위한 이 개발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죠. 뭐가 묻냐? 그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제 완화도 하지. 그래, 규제 완화를 해서 어떻게 시설을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해야 이런 목적이 달성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개발이라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을 정합니다. 정해서 이 시설물만 넣어서 시설물을 건설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이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이 시설물 있죠? 요것만 넣어서 건설해버려요. 그러면 이 필요한 시설물 정한다 그랬죠? 정한 거 외에 다른 시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지구 단위가 정해졌다면 나는 중개업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곳이다 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딱 정해진 시설물 있죠? 외에는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요. 그러면 그 시설물 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에 이 뜻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상한테 뭐하냐 이런 설명을 안 해줘. 왜 이기는지도 설명도 안 하고 이것만 강조하죠. 일부입니다. 전부 하면 틀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왜 그런지 설명을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딱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이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시설물을 정합니다. 그것만 넣어서 건설해야 돼요. 다른 시설은 들어올 수가 없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지구 단위 계획 제도예요. 자, 그럼 이걸 도입한 배경이 있겠죠. 왜 이 제도를 도입했느냐? 자, 1970년 이후로 가야 돼요. 자, 우리 용도 지역 제도나 토지용 계획 제도, 방향 제시 계획, 실행 계획, 용도 지역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1970년 정도에 도입해서 국내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는 건축물의 배치를 용도 지역만 가지고 배치를 했어요. 용도 지역 제도만 가지고.
지구 단위 이런 걸 몰랐어요, 이때는. 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때 당시 가보면은 이래 돼 있어요. 자, 여기에 기반시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여기도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자, 뭐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됐다면 1970년대 건축물 배치는 용도지역이라는 제도만 가지고 배치했어요. 자, 용도지역에만 가지고 하니까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가 무차별적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수백 가지죠.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 아파트, 주거지역 들어갈 수 있죠. 그 아파트 놓다. 이때는 뭐 4층, 5층짜리겠죠. 자, 아파트가 앉은 이 자리도 주거지역이니까 단독주택을 여기 넣어도 되겠습니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 단독주택도 들어가고 그 위에 상가 같은 것도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인지 뭔지 뒤엉켜버려요. 자, 그래서 1970년대 당시에는 이와 같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일반 건물이 같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아파트 본 적 있습니까? 없다. 이거 보기 참 힘듭니다, 이제는. 서울에도 이제 못 봐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부산에 가면은 혹시 동명을 이야기하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수정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주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 이 동네에 지었던 아파트가 언제 지었냐? 1969년도, 1970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이렇게 돼가 있어요. 동과 동 사이에 단독주택 수십 채씩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영주 아파트 단지인데 동과 동 사이에 아파트 단지가 다 있고 동 옆에 단독주택 따로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뒤엉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주거지역인데 우후죽순적으로 건축물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요. 용도지역만 가지고 건물 배치를 해보니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 하면 수백 가지가 다 들어가더라. 자, 이렇게 건물 배치를 시켜보니까 토지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기능적으로도 정진이 안 되죠. 보기에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도 나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건물 배치가 되어서 오늘날 이제 일부 남아있죠. 부산에 일부 정도 남아있고 서울은 이제 다 정비한 것 같아요. 울산광역시는 없는 이유가 울산광역시는 언제부터 개발이 됐다? 자, 저기 큰 공장들 외에는 시가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개발은 1980년 이후에 개발됩니다. 자, 그래서 울산광역시 이런 것을 보기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건축물 배치가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 1980년 이후에 지구 단위 계획 제도를 도입을 해서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이후에 이 제도가 들어옵니다. 구체적으로 지구 단위로 어떻게 건물 배치하는지는 잠시 쉬었다 합시다. 길어지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세요.